네, 5월 3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0.5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지지를 받을까 말까.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은 XRP 역시 자연스럽게 이제 0.5달러 위에 안착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송 이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XRP의 시세와 관련해서 정말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어떤 기대감과 이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46달러인데 0.5달러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세를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악재가 하나 나와줘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거나, 아니면 어떤 대량 물량의 어떤 수익 실현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살짝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분석가들 사이 어떤 기술적인 분석 정리를 해보니까 0.44달러까지 깨질 경우에는 0.4달러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아주 잘 지지받아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데이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하락 트렌드 라인의 저항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게 지금 거의 돌파 이루어지기가 말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거래 볼륨이 확인되고 있고, 저항 라인이 갈수록 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 방 온다, 큰 거 온다, 뭔가 곧 딱 뚫고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제시한 게 1.4달러예요. 1.4달러.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빠진 만큼 요 비율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1.4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3데이 차트니까 좀 의미 있죠. 그렇게 머지 않은 시기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약간 기대 포인트를 조금 더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존 디튼 변호사 멘트인데, XRP가 지금 0.48달러 근처, 그러니까 0.5달러 돌파 직전에 날린 멘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의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아마도 1달러 정도 위에 가면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이 포모는 2달러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아마 진짜 좀 본격화될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ore crazy. 그래서 일단 한 1달러 정도 되면은 좀 매수세가 붙을 거고, 더 2달러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포모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개미들의 어떤 매수 수요가, 거래 볼륨이 터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존 디튼 변호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우리의 다크 디펜더 형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0.5314달러를 터치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어제 멘트를 했거든요. 어제 이런 멘트를 하면서 뭐 그냥 뭐 이치모쿠 클라우드 위에 자리하고 있고 RSI도 괜찮아,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저항 라인을 0.5314달러, 지지 라인을 0.4531달러 라고 제시를 했는데, 오늘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뚫어버린 거예요, 0.5달러를. 그래서 지금 0.5에서 0.5달러 리지스턴스가 있는데 갈 것 같아. 이게 데일리 차트거든요. 곧 갈 것 같아. 여기 0.5314달러. 그래서 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돌파가 아니고 한번 찍고 살짝 빠졌다가 이제 재시도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빠질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0.5달러를 올라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이 사람 딱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조이 해라.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누군가에겐 그 즐긴다라는 게 이 차트를 바라보는 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뭐 추가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부 익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딱 하루 만에 요게 딱 적중을 하니까 이 사람이 0.5달러 confirmed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0.5314달러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갈 거고, 여기까지 저항 라인이 이제 여기가 뚫릴 경우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 1.33달러 갈 거야. 얼추 비슷하죠? 네.
빠진 만큼 올라간 비율 1.4달러, 1.33달러. 얼추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걸리겠죠. 예, 걸리겠죠. 한 번에 한 스텝씩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갑자기 막 0.5달러 뚫고 바로 막 1달러 랠리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천천히 가자는 거죠. 스텝 한 발씩 한 발씩. 그렇게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조급함이 있죠. 기본적으로 조급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 멘탈 케어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XRP 흐름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어떤 위안이 되는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크 디펜더가 얘기하는, 이건 지금 저희가 이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바라본 거잖아요. 이건 이제 위클리 차트인데, 위클리 차트. 그래서 1.33달러를 먼저 찍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제시한 게 3.82달러예요. 3.82달러.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돌파를 하게 되는 거고, 나는 XRP 믿어. 거의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봐봐 하면서 지금 이게 빠지다가 딱 뚫고 나면 3.82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 시점을 근데 조금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8월로 제시했어요. 8월로 그 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6, 7, 8 이 석 달 정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또 8월 말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6월 지나가고 7월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프리해빙 시즌, 반감기 전 이 프리해빙 시즌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슬슬 이제 반등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8월 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연준이 지금 계속 바보짓을 해왔잖아요. 지난 1년 넘게. 그냥 무조건 금리 2% 타령만 하다가 인상 2% 타령, 인상 2% 타령. 어쨌든 희한하게 지금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받쳐주다 보니까 연준도 머쓱할 거예요. 희한하네. 약간 침체기가 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고용은 또 탄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긴축 이럴 수 있었던 건데, 아마도 그런 얘기가 요즘 많아요. 아마도 8월 잭슨홀 미팅 때 정도 전후 시점에는 연준도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가 지금 2%잖아요. 2% 말고 이제 한 3%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겟 레이트를 3%로 잡는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인플레이션 시대를 사는 거죠. 2%는 이제 기본도 안 되는 거죠. 3%가 기본이 되는 거고, 그만큼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계속 무한정으로 찍어내서 부채를 통해서 경제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고, 빚을 통화로 지금 갈아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의 통화화, 그러니까 통화의 부채화,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한 8월 잭슨홀 미팅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또 그게 호재가 될 수 있죠. 네, 시장에 또 그게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프리헤빙 시즌이고, XRP 같은 경우에는 리플 소송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향성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제 생각과 여러 가지 분석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뭐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멍 때리면서 어차피 뭐 개인적으로 뭐 단타인 소질도 없고, 이렇게 시장 펀더멘털 분석하면서 중장기 대응하는 게 또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시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월을 넘어서서 한 7, 8월이 되면 되게 못지 큰 일들이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6월부터 스타트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중국의 홍콩 6월 1일 거래소 정식 규제 시작, 개인 투자자 거래 허용, 이게 지금 6월부터 시작이 돼서 7월, 8월을 계속 뭐가 거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거시적으로 봤든 아니면 자본시장을 거시적으로 보든 의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은 좀 중장기 전략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33에서 3.82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3.82 다음에 22달러 미드 타겟이라고 돼 있죠. 이제 히스토리컬 타겟이 150달러 플러스. 와, 대박이죠.
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 표시된 이 전망치는 내년 상반기에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얼추 비트코인 반감기쯤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려나? 그러면 이때쯤 삿포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려나? 좀 기대도 되고. 아무튼 뭐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뭐 역사가 100%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세상에 뭐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그런 것들 말고는 사실 우리가 큰 틀을 잡을 만한 근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 시장에서 뭐 한 2, 300만 원짜리 리포트를 사서 볼 수도 없고, 요즘엔 뭐 그런 것들도 별로니까, 예전 같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정부의 어떤 공급량과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정부의 공급량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잖아요. 유튜브 시장이 도래를 하면서. 그래서 똑똑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해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조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어떤 정보 베이스를 기본으로 깔고, 그 중에서 나의 전략과 맞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하면서 전략을 설정하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33달러 이후에 3.82달러, 그리고 22달러, 그리고 내년 상반기 끝자락쯤에는 150달러 플러스 알파. 와우, 쉽네요.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네, 크립토블. 이 사람도 XRP에 거의 인생 걸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마인드셋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 20일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직후부터 막 XRP 그 상장 폐지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2021년 2월에 사람들은 XRP를 0.7달러에 샀다. 그리고 그런데 0.35달러에 며칠 있다 팔았다. 그런데 두 달 뒤에 XRP가 1.96달러를 찍었다. 정말 몇 주만 좀 참았으면은 3배 수익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50% 손실을 했다, 손절했다. 기본적으로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위크핸드, 페이퍼핸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셋이 거꾸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분들은 뭐 이런 쪽은 아니니까, 이 페이퍼 핸드 쪽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 참 생각할 거리들을 좀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좀 재미있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사실 오늘 그 XRP가 반등을 한 데는 요것도 꽤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낸시 비튼, 미국의 어펄드 거래소 CRO인데 매출 책임자죠. 매출이 많이 나와야지 승진을 할 수 있고 연봉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XRP는 이 거래소 상장을 위한 모든 합법적인 기준을 충족한다.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되는 건가? 미국에서의 유동성 확보 절차 이제 시작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놀랐습니다. 놀랐기도 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폴드에 이제 상장 신청하는 프로젝트의 70%가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충족한다라는 거죠. 상장을 위한 모든 합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서 XRP 상장을 폐지해야 될 합법적 선례를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XRP가 증권이라고 소송을 당하면서 거래소들이 다 상장 폐지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됐든 뭐 이런 거래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에서 상장이 좀 재상장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코인베이스 뭐 하나 몰라요. 이럴 때 조금 호연지기를 가지고 그냥 꽝 하고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면서 그냥 소송이고 나발이고, 소송 결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브라이언 암스트롱 완전히 XRP 아미들 사이에서 영웅 될 텐데, 전부 다 이제 바이낸스에서 코인베이스로 옮겨서 XRP 거래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소식이 좀 컸고, 근데 그 뒷바탕엔 요게 또 있었죠. 이 나스닥이 갑자기 진짜 난데없이, 나스닥은 리플이 메타 거를 인수한 걸 진짜 축하한다 뭐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리플 IPO? 나스닥 상장 가는 거야 정말? 안 그래도
리플 CEO가 되게 의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소송 이후 넥스트 스텝인데 나스닥이 이래버리니까 조금 이제 메타코를 찝어서 얘기한 게 이제 의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역시 이제 2분기에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우리는 5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뢰받는 커스터디 기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한다. 우리가 나스닥이. 그러니까 나스닥은 결과적으로는 세력급 기관들이 크립토를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세력 자본에 대한 관리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크립토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예, 크죠. 큰 의미죠. 나스닥은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나스닥에 지금 크립토 인덱스 지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미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메타코가 나스닥이 지금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 스위스 대표 커스터디 기업이라는 점에서, 근데 이걸 리플이 매수를 해버렸다는 점에서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입니다. 현금 몰빵. 네, 굉장히 의미 크죠. 리플도 그러니까 이번에 베팅을 한 거고, 네, 근데 나스닥한테 이런 축하 인사도 받고, 네, 지금 재밌는 상황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시너지를 내면서 이번에 시세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금융 서비스 웹3 보고서, 웹3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금융 서비스 블록체인 페이먼트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XRP는 국제 결제 수단이다. 결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미디엄. 그래서 국경화 결제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리플과 스텔라가 있다. 이걸 왜 자꾸 증권이라고 날린 거야. 짜증나게. 뭐 그런 거죠, 우리 입장에선. 네, 그래서 트랭글로 관련해서도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트랭글로는 말레이시아의 국경 간 송금, 국제 송금 기업인데 이미 15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은 기업이고 글로벌하게. 재밌는 거는 지분 40%를 리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대주주인 거죠. 예. 그래서 리플이 아시아 확장 전략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트랭글로가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동남아 전초기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랭글로가 이번에 알 안사리, 이게 아랍에미리트 최대 외환 송금 기업이거든요. 알 안사리. 이미 리플과도 2021년에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알 안사리는 기본적으로 리플 레저 위에 올라타 있는 기업이 은행이고 송금 기업이고, 근데 이번에 트랭글로랑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랭글로의 어떤 매나 확장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붙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이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매나 지역이잖아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블록체인에 대한 수용과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국경 간 송금의 어떤 이 볼륨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본국으로 쏘는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리플의 어떤 수익의 상당 부분도 매나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리플의 파트너인 알 안사리가 리플의 어떤 이 아들 회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트랭글로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또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두 번째 규모로 아웃바운드 송금 시장이래요. 저도 두 번째 규모인지는 이번에 알았는데, 그만큼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거죠. 돈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외환 송금 기업 알 안사리와 이번에 트랭글로가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 트랭글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리플의 분산형 지불 솔루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리플의 분산형 지불 솔루션, 리플 레저 위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다. 송금 혁신 이런 거지. 너도 나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왜냐? 우린 둘 다 리플 파트너니까. 이제 우리도 파트너십 맺자. 더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밌죠? 네. 요 밈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페페 코인에 물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XRP는 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느린데 대신 그래도 이제 스테디한데, 이런 것보다 지금 막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XRP보다 이런 밈코인에 요즘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한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지금 다 출발선보다 더 뒤에 리플이 XRP가 자리하고 있는데, 보시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수 있게끔 장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지만 훅 튀어나간다. 결국엔 더 빨리 간다. 비트코인, 비체인, 에이다,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링크, 체인링크, 퀀트.
다 이렇게 같은 출발선상에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XRP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거다. 네, 이런 의미들이 좀 느껴져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